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회사원 후카입니다. 체력도 없고 길치인 제가 여기는 가보고 싶은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로 무조건 안내해주는 버스 투어를 가기로 했습니다. 다국적 사람들이 모이는 버스 투어인데요. 앞에 깃발 든 언니가 가이드이고요. 버스에 타봤더니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해외에서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 뭐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 영어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어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私の旗、赤い旗なのでついています。Today we have many passengers from different 제가 선택한 여행 코스는 후지산 아래에 있는 가와구치코라는 큰 호수 주변의 여러 관광지예요. 세계유산도 있고, 그리고 경치가 좋아서 한 번쯤은 가봐야지 했는데 자전거 타고 갈 체력도 없고 버스나 뭐 이것저것 기다리고 하는 그런 체력도 없어서 버스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버스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 중에 이 동네 세븐일레븐 그리고 패밀리마트 색깔이 갈색이에요. 아마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끔 간판 색도 조정을 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일정은 가와구치코라는 호수에서 후지산을 전망할 수 있는 오이시 공원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후지산 라이브 뷰를 검색을 하면 이곳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후지산 전경을 바로 볼 수가 있었고요. 구름이 끼지 않은 후지산을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었습니다. 가이드 언니가 여기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한다고, 가장 인기가 많은 게 거봉과 샤인머스켓 반반이니까 그거 꼭 먹어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소상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다양한 상품들이 많은데 아이스크림 줄이 길어서 먼저 줄을 서서 구매를 했고요. 아이스크림은 모두 500엔입니다. 아이스크림 종류는 한 13가지 정도가 있는데 구매하실 때는 번호를 말씀하시면 한 10초도 안 걸려서 아이스크림이 나오더라고요. (11월) 말에는 그때 눈이 내리지 않았었죠. 후지산은 이제 꼭대기에 눈이 있어야 하는데 눈이 너무 안 와서 그때 여기 뎁사리가 정말 예쁘게 피었었는데 그때는 안 왔거든요. 후지산은 눈 구경이지. 근데 지금 1월 달에 와보니까 뎁사리는 다 졌고요. 갈 때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후지산 호수뷰의 이 오이시 공원은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라든지 식물들을 볼 수 있어서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굉장히 좋은데 1월이라서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동생에게 사진을 전송했더니 언니 혹시 여기 그 로손 맞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로손 맞은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봤더니 지붕 위에 후지산을 올려놓은 후지산 로손이 2군데더라고요. 이 버스가 도착한 곳은 야크바 마에점이고요. 논란의 장소는 가와구치코 에키마에점이에요. 처음엔 몰라서 관광객 많이 온다고 가림막까지 설치했는데 관광버스가 들어갈 정도인가 싶었는데 다른 곳이었고, 그리고 여기도 뷰 맛집이긴 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 환영인 곳이었고, 이 로손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관광객들이 꽉 차서 줄 서 있었어요. 편의점이라서 어느 지역 로손에서 파는 물건들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거는 매장 한편에는 후지산 관광 토산품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 안타까웠던 점은 편의점은 화장실 개방하잖아요. 여기는 화장실 사용이 안 된다고 아예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체류 시간도 한 15분 정도밖에 주지 않았는데 편의점이 관광지도 아닌데 화장실까지 개방해야 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해는 됐습니다. 길 건너면 어떤가 싶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정류장 있는 곳까지 한번 뛰어봤어요. 여기는 뭐 어떤 상업시설도 없고 주택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와도 주변에 소음 문제 같은 거는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로손 편의점 관계자들이 주변 청소만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버스 투어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 가이드가 지정된 곳에만 가서 뭘 사라고 하거나 밥을 먹거나 하죠. 저희도 1,500엔짜리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저는 우나기 정식을 주문을 했어요. 열어봤더니 고기가 이거밖에 안 써있는 거예요. 이 정도도 많은가 싶은데 이건 많은 게 아니죠. 게다가 밥을 하나 더 줬죠. 밥을 더 줄 게 아니라 고기를 더 줘야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 정도면 뭐 적당하다 싶어서 먹었고, 다 먹고 나서야 앞자리 아저씨 식단을 보고 나는 미소시루 안 주네. 그때 깨달았어요. 앞에 앉은 아저씨는 가라아게 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こちらご飯じゃなくて味噌汁が出るわけじゃなかったんですかね。味噌汁ないです。これ味噌汁はついてない。つかないですね。 한국 사람 화나게 하는 포인트, 밥이 부실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식당도 점원들이 다 외국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그런 사람들이어서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식당 밖 뷰가 좋아서 기분은 다 풀렸어요. 식사하고 다음 이동한 곳은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요시노 핫카이라는 곳인데요. 후지산의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라고 해서 수심 8m 아래까지 보이는 아주 예쁜 연못입니다. 이곳이 관광객들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가이드가 여기까지 안내를 해주었고, 가장 유명한 곳이 저 안쪽에 있는 연못인데, 그 연못으로 가려면 반드시 안쪽에 있는 상가를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8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그냥만 봐도 그냥 물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여기만 봐도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검색해 봤을 때 정말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려면 이 안쪽인 상가를 꼭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물도 받아 먹을 수 있는데 페트병이 없는 경우에는 페트병을 200엔에 사야 하더라고요. 그 버스 투어 일정 안에 보면 가이드상이 이 쿠사모찌라는 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쿠사모찌를 팔길래 이건 어떤 떡일까? 모찌가 떡이고 쿠사는 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풀, 뭐 잔디도 풀이고 시금치도 풀인데 어떤 떡일까라고 궁금해서 나중에 가이드상이 준다고 하니까 버스에서 먹어야지 하고 안 사고 패스를 했습니다. 그 연못을 보기 위해서 상가의 거의 중간 지점까지 들어왔어요. 상가 중간 지점 밖으로 나가는 테라스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 페트병을 판매합니다. 하나에 200엔이라고 적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깨끗한 물들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도 물이 나오긴 해요. 근데 다들 손으로 받아 먹곤 했습니다. 동전을 던지고 싶은 비주얼이긴 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예쁜 연못, 그림으로만 봤지, 사진으로만 봤지, 영상으로만 봤지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거울이에요. 하늘에 있는 구름들 다 비치고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울처럼 다 비치고 바닥 아래 깔린 동전들도 보였습니다. 동전을 던지지 말라는 거는 아무래도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연못만 해도 수심이 8m라고 해요. 그런데 8m 아래까지 그냥 다 보입니다. 이 연못물이 너무 깨끗해서 미 우주항공국 나사가 여기 있는 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의 맑은 연못이었고요. 날씨가 좋으면 햇빛이 강하면 그 안쪽의 투명도가 더 높이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햇빛이 나면 반짝반짝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가운데 연못에는 이 펜스가 쳐 있지만 다른 쪽에는 이 펜스가 없어서, 그리고 길이 좀 좁아요.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좁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연못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동전만 던져도 벌금이 1000엔인데 사람이 떨어지면 벌금이 얼마가 될까요? 이 연못은 살짝 구름이 꼈을 때랑 햇빛이 반짝 비칠 때랑 그 색이 달라집니다. 역시나 햇빛이 반짝 비칠 때가 안쪽이 좀 더 밝게 빛나고 색이 더 고와지고 더 반짝이는 연못이었습니다.
페트병에 물 받을 때 여기 가운데 연못에 있는 이 용 3마리,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용에 물을 받으라고 가이드 언니가 알려줬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운데 연못을 다 구경하고 나가는데 햇빛이 반짝반짝 거려서 연못 안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이 펜스가 쳐지지 않은 곳을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사진 보면서 알았는데 뒤에 시멘트에 이 발 주의,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사람들 피해서 살살 걸었고요. 잘못하면 정말 빠질까 봐서 무섭더라고요. 버스에 돌아오니까 가이드 언니가 아까 쿠사모찌를 나눠준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나누어 줬습니다. 한 입 베어무니까 안쪽에 단팥이 들어있고 떡은 구웠죠? 고소한 맛인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 쑥떡이에요. 가이드와 함께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있고 중간에 교통 정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죠. 여기가 그 유명한 히카와 시계점 그 골목인데 이 골목 사이로 후지산이 보여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산 할아버지 머리에 구름 모자 썼죠. 오전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던 후지산이었는데 이 오후가 돼서 구름이 껴서 후지산 모습을 볼 수 없었고요. 좀 아쉬웠지만 이것도 뭐 타이밍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히카와 시계점 이 골목도 좀 약간 노후화가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거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점이 좀 이해하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진 스팟이라고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량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 정리를 하는 이 아저씨들이 계신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정말 말 안 듣는다고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화내는 모습이었는데 같이 버스 투어를 하는 외국인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할아버지 그냥 목소리가 큰 거라고 되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는 거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방문지는 그 유명한 아라크라 후지 생겐 진자라는 곳입니다. 웹에서 한 번은 보신 적은 있는 곳일 거예요. 가장 인기가 많은 시즌은 벚꽃이 피었을 때 그리고 단풍이 들었을 때. 그런데 저는 벚꽃도 안 피고 단풍도 다 져버린 1월에 갔습니다. 게다가 또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후지산 머리에 구름이 껴버렸는데요. 또 이곳의 난점이 뭐냐면 계단이 398계단. 제가 이날 다리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꼭 이 계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난 긴 산책로를 따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는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긴 합니다. 중간중간에 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올라가다가 다리 좀 쉬고 숨 좀 쉬고 땀 좀 닦고 그리고 이날 이 동네 기온이 6도였는데 잠바 다 벗어버렸어요. 가방도 그냥 앞으로 쥐고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꼭대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앞에 파고다가 있고 그 사진을 찍으려면 전망대로 올라가야 하는데 전망대도 또 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는 길마다 뭐 곰 나온다, 원숭이 나온다, 그다음 멧돼지가 나온다.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신기한 주의 문구들이 있었지만 398단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그 밑에 신사 입구까지에도 계단이 있으니까 한 400, 500단 될 거예요. 그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서 곰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몰라도 일단은 이 파고다를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5층 탑 전망대로 오르는 계단이 또 있어요. 그렇게 계단을 오르고 나면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그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후지산 머리에 구름이 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침에라도 이제 구름 끼지 않은 멋진 후지산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나마 멋진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버스 투어라서 나름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덜었던 여행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앉아서 쉽게 안내를 다 해주면서 길 헤매는 거 없이 차곡차곡 우리 후지산 가와구치코 주변의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버스 투어 예약은 KK데이에서 했고요. 이번 후지산 여행의 가격은 6,125엔, 따로 든 것은 점심값 1,500엔이었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서 500엔 그 정도밖에 들지 않았어요. 출발할 때부터 도착지 가는 곳곳마다 화장실 안내를 우선 잘 해주셔서 화장실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허리, 다리 아픈데도 계단이 힘들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이쪽 길도 있다라는 것도 잘 안내를 해주어서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를 해주는데 대부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주지만 가끔 영어로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 더 재미있게 해주더라고요. 영어는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듣기는 조금 되어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언제까지 돌아와야 한다라든지 또 농담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었고 좀 더 영어 귀가 트였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버스 가이드한테 이 버스가 다음에 출발이 몇 시다라는 것만 안내를 받으면 그 시간에 정확히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길은 꽤 정체가 많았지만 익숙한 건물이 보이는 신주쿠에 잘 도착을 했고 그리고 가이드와 인사를 하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